너 그렇게 쫓아내고 나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잠잔 적 없다. 그날 내가 한 일 잘못한 거 알아.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땐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의사라는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내가 미쳤었어.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이봐요 아줌마, 그 입 다무세요. 어디서 감히 손녀래? 제 딸에게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날 보고 그 악몽 같던 날들을 잊으라고요? 나 자다가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잠이 다 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도대체 시모와 며느리 사이에 그리고 결혼 생활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데요. 인생 라디오 사연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먼저 부탁드리며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3살인 싱글맘입니다. 제 주변에는 싱글맘이 한 명도 없는데 사연을 듣다 보면 싱글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곳에서 용기를 얻어 아이를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애 키우면 힘들지 않냐고 재혼이라도 해서 아이를 키우는 거 어떠냐고 하는데 솔직히 저 그냥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아이를 키울 때 가끔 제게 묻기도 했습니다. 엄마, 우리는 애 아빠가 없어. 다른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나만 아빠 없어. 라고 말하면 솔직히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한참 어릴 때는 아빠 멀리 갔어. 저기 외국에 주영이 다 크면 온대. 라고 거짓말도 했었네요. 그냥 솔직히 말했으면 됐을 걸 나중에 참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야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전 솔직히 남편도 남편이지만 저는 시댁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제가 호되게 당한 게 있다 보니 고아가 아닌 이상 선입견을 갖고 어른들을 대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럴 거면 그냥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전 제 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해도 말릴 생각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라고는 가족이라고 하는데 사실 전 가족도 믿지 않거든요. 이런 제가 빡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그런 생각을 싹 접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저희 집은 누구보다도 화목한 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계시지만 저도 나름 애교가 많은 딸이었고 부모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터라 세상 부러울 게 없었네요. 남들처럼 대학을 나오진 못했지만 학창 시절을 재밌게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친구들도 만나고 다행히도 공장 사람들이 다들 착해서 너무 즐겁게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으로 한 사회생활이었는데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만 돈 벌 수 있다면 천년만년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3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한 언니가 제게 찾아와서 너 남자친구 소개받아보지 않을래? 내가 어제 친구들이랑 술집에서 놀다가 헌팅을 했는데 남자들이 너무 괜찮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이 너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 심지어 그 남자 좀 큰 회사 다니더라고. 생산직도 아니고 사무직이래. 그럼 돈 좀 벌지 않겠어? 수줍게 생겨가지고 착해 빠졌어. 그러니까 소개받아봐. 라면서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20대 중반이 되도록 제대로 된 연애도 한 번 못 해봤던 터라 좀 뒤처진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언니 소개로 그 남자를 만나기로 한 그날 솔직한 말로 첫눈에 그 남자를 보고 반해버렸습니다. 저도 성격이 수줍은 편이라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랄까 그냥 첫 만남이지만 이 사람과 결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웃기기도 했지만 그렇게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수록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만난 시간이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와서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마당까지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사람을 격하게 반겨주더라고요. 엄마 아빠 뭐 이렇게까지 해. 창피해. 진짜 누가 보면 대통령이라도 온 줄 알겠어. 라고 놀려댔더니 엄마가 그러더군요. 대통령보다 더 반갑지. 우리 사위가 왔는데. 아이고 반가워 반가워. 세상에 어쩜 이렇게 인물이 훤하고 예뻐?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다. 어여 들어와 어여. 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상 거하게 차려 먹고 술까지 마셔서 결국 하루는 자고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나눈 얘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아빠가 남편 손을 잡으면서 내 다른 건 하나도 바라는 거 없네. 그냥 우리 딸 평생 배 안 곰고 살게 그렇게만 해주게나. 행복하게만 해줘. 얘기 들어보니까 큰 회사 다니던데 그럼 우리 딸 하나 먹여 살리는 데는 무리 없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라면 언제든 편하게 얘기하게. 아빠가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다며? 그냥 나를 장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돼. 나 그렇게 꽉 막힌 사람 아니야. 우리도 그냥 아들 하나 생겼다고 생각할 테니까 아빠라고 생각해줘. 라면서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 딸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20년을 넘게 아빠랑 살았는데 이렇게 아빠 품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저까지도 참 그 모습이 안타깝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성대한 환영식을 마치고 그 다음 주에는 바로 남편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이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엄마 좀 까칠해 보이긴 해도 마음은 여린 사람이야. 어릴 때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나 키운다고 애만 있으셨어.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엄마한테는 가족이라고는 나 하나잖아. 라면서 살짝이 언지를 하더라고요. 알지 알아. 나도 엄마 마음 잘 알아. 당신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을 거 다 아니까 걱정 마. 내가 뭐 허튼 짓이라도 할까봐 그래? 걱정 말고 들어가자. 라면서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저희 집과는 너무 분위기가 달랐거든요. 어머니는 저희가 왔는데 나와보시지도 않고 안방에서 왔어. 잠깐만, 나 루즈만 바르고 나가자. 라면서 저희를 신발장에 세워두셨죠. 엄마, 뭐 하는 거야? 진짜 1억이야? 나 그냥 들어간다. 하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끌고 들어왔는데 후다닥 나오시더니 아이고, 미안. 내가 깜빡하고 화장을 안 해서 루즈만 바른다는 게 인사가 늦었네. 라면서 저를 아래 위로 훑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가씨는 시댁에 인사 오는데 화장도 안 하고 왔어? 집에서 맞이하는 나도 화장을 하는데 너무 수더분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 화장했는데.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서 별로 티가 안 났나요? 하긴 했어요. 라고 말했더니 입술색을 좀 진하게 바꿔야겠어. 기다려봐. 내가 발라줄게. 라면서 자기가 바르던 립스틱을 가져와서 제 입에 바르더라고요. 그게 시어머니와 저희 첫 만남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녹차 티백을 담가 놓은 차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사실 집에서 점심을 먹을 줄 알고 밥도 안 먹고 왔는데 2시간이나 녹차 한 잔만 놓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 배가 너무 고파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대부분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는 남자친구 자랑이었고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잘 번다. 달마다 용돈을 얼마씩 준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한다 등등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후벼 팠던 건 다른 것보다도 저와 저희 가족들에 대해 낮춰서 얘기하는 것이었죠. 얘기 들어보니까 너네 엄마 아빠는 뭐 식당 하신다고? 그거 규모가 몇 평이나 되나? 동네가 작아서 크진 않겠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작은 동네에서 하는 거라 크진 않고 그냥 백반집이에요. 근데 엄마 손맛이 좋으셔서 손님이 많아요. 장사 잘 될 땐 줄 서서 먹기도 하고 그래요. 라면서 슬쩍 자랑을 했죠. 그 말을 들으시고는 식당이 그래봤자 식당이지 뭐. 에휴, 너네 집 진짜 땡 잡았다. 우리 아들 같은 사위를 보고. 회사도 크지, 돈도 잘 벌지. 너는 그냥 공장 다닌다며? 부모님이 얼마나 우리 아들을 이뻐하시겠어. 솔직히 뭐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될 거니까 하는 말이다만 난 처음에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어. 뭐랄까,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직업도 좀 맞고 집안도 맞고 그래야지. 사무직 일하는 아들이 공장 다니는 애랑 결혼한다는데 반길 부모가 어딨겠어. 안 그래?
네가 아직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를 수도 있지만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근데 아들이 좋다니 어쩌겠어. 너도 부모님께 잘 말씀드려. 사위 보기를 왕처럼 보라고. 이런 사위를 어디서 얻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면서 엄마, 1절만 해, 1절만. 꽃노래도 계속 들으면 질린다고. 이러다 며느리 도망가겠어. 그리고 엄마 앞으로 말 잘 가려서 해. 너네 엄마가 뭐야? 너네 엄마가. 사돈이라고 해야지. 어디 가서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흉본다. 장인 장모님 가게도 엄청 잘 돼. 내가 회사에서 월급 받는 만큼 버실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 그거나 욕먹이는 거야. 라면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어찌나 든든하던지. 비록 시어머니는 난장판이었지만 남편 하나 믿고 이 결혼을 진행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 저희 둘을 갈라놓겠다고 몇 날 며칠 점집을 돌아다니면서 궁합도 보시고 제사주도 보셨는데 저희 둘 궁합이 가는 곳마다 너무 좋다고 하니 억지로 가르진 못하셨거든요. 저도 이 사람이 제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따뜻한 봄날에 결혼식을 올렸고 신혼생활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엄마는 임신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서 눈물을 펑펑 쏟으셨고 아빠도 저를 꽉 안아주셨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라면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모아 제 손에 쥐어주셨네요. 사실 임신을 한다는 게 축복이라는 건 알았지만 주변에서 많이 축하를 해주니 너무 기쁘다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도 임신 소식을 알리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처음으로 전화를 받자마자 하는 얘기가 임신을 했다고? 벌써 임신을 해? 우리 애가 맞아? 아니 무슨 이렇게나 빨리 애가 들어서 가지고 사람을 놀래키니? 사돈은 뭐라고 하디? 라면서 축하한다는 말 대신 정말 남편의 애가 맞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히 남편애죠. 그럼 누구에겠어요? 어머님이 평소에 말씀은 조금 틱틱대면서 하셔도 마음은 따뜻하고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좀 아니죠. 어머님, 저도 그동안 많이 참고 살았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저 서운하게 하시면 저도 못 참아요. 라면서 따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찍소리도 못 하시더라고요. 진작에 이렇게 세게 나왔어야 하는데 그동안의 서러운 말들을 듣고도 꾹꾹 참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처음 임신 사실을 확인할 때 저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엄마가 서운한 얘기했다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는 마. 근데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엄마한테 직접적으로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서운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주라. 엄마가 좀 충격받으신 것 같아. 부탁할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어? 뱃속에 있는 애가 남편 애가 맞냐고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 당신도 너무한다. 어머님 편드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 이제 결혼한 지 3개월이야. 나한테 온전히 사랑을 쏟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판국에 지금 이 와중에 엄마 편을 들어? 내가 여기서 뭘 잘못했는데. 라면서 따졌죠. 사실 저도 저런 말 잘 못하는 성격인데 모성애 때문인지 갑자기 없더나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 사건 이후로 남편과 사이가 좀 서먹했지만 저 나름대로는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도 했고 남편도 미안하다고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면서 서로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도 같이 병원에 갈 때마다 남편은 회사 연차까지 내면서 같이 동행해줬고 저를 담당해 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저희 부부를 볼 때마다 남편분이 너무 다정다감하시다. 이렇게 매번 검진 때마다 같이 와주시는 남편분 없어요. 정말 결혼 잘하신 거예요. 라면서 저희 부부를 좋게 얘기해 주셨죠.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기도 하고 남편한테 고맙기도 했습니다. 배가 불러올수록 병원에 가는 횟수가 점점 늘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따라와 주는 게 좋았지만 가끔은 좀 귀찮기도 하고 걱정도 되더라고요. 여보, 당신 이제 연차까지 내면서 안 와도 돼. 병원이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그냥 나 혼자 가도 되니까 굳이 회사까지 빠지면서 안 와도 돼. 라고 얘기했더니 나도 회사 밖으로 잠깐이라도 나오면 좋지 뭐.
그리고 그냥 한두 시간 내는 거라 괜찮아. 부담 갖지 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한 말로 남편이 같이 가는 게 좋긴 했지만 갈 때마다 저를 담당하는 여의사가 어머, 또 오셨네요? 어쩜 이렇게 남편분이 멋지실까? 지금 근무 시간 아닌가요? 라고 물으면 네, 맞죠. 근무 시간이에요. 근데 잠깐 나왔어요. 라면서 대화를 시작했고 진료가 끝났는데도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병원이다 보니까 친절한 의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좀 오지랖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병원을 나오면서 여보, 근데 당신 너무 저 의사랑 수다 떠는 거 아니야? 기분 좀 나쁘려고 한다? 저 의사도 웃겨. 아니, 진료나 보고 끝나면 나가라고 하면 되는 걸 쓸데없이 뭐 이것저것 물어? 뒤에 다른 산모도 기다리잖아. 너무 배려 없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 의사 욕을 좀 했더니 한 명 한 명 최선을 다하는 거지. 뭐 기다리기 싫으면 본인들이 일찍 왔어야지. 의사한테 뭐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난 괜찮던데. 싹싹하고 진료도 잘 보잖아. 병원에 사람 많은 거 보면 실력도 좋은 것 같고. 라면서 그 의사를 끝도 없이 칭찬하더라고요. 솔직히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냥 저와 제 아이를 담당해주는 의사니까 밉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남편 역시도 같은 생각이라고 믿었죠. 그렇게 제가 임신 6개월쯤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남편이랑 같이 병원을 다녔는데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회사로 간다던 사람이 차 키를 두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깜빡한 것 같아서 이름을 크게 불렀지만 뭐가 그리 급했는지 후다닥 달려나가길래 아파트 복도에서 주차장을 바라보면서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앞 주차장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고 남편은 1층에 도착하자마자 그 여자에게 달려가 꽉 끌어안더라고요. 저희 집이 4층이었는데 제가 제 남편도 구분 못할까요? 하지만 남편이 끌어안았던 여자의 정체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다니는 병원에 저를 담당했던 그 여의사더라고요. 두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나눌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는데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저는 바보처럼 그것도 모르고 그 두 사람의 사랑놀이에 끼어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 분하고 억울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라서 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놀라지 마. 나 방금 뭐 봤는 줄 알아? 김서방 말이야, 여자 생겼더라. 내가 방금 봤어. 아파트 1층에서 나 진료 봐주는 의사랑 끌어안는 거 내가 방금 봤어. 근데 나 아무 말도 못했다. 위에서다 봤는데 거기서 소리라도 질렀어야 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엄마한테 전화한 거야. 라고 말했죠. 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 말고 혹시 아는 사람 있어? 또 누구한테 말했어? 라고 엄마는 제게 물었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아니 엄마, 아무한테도 말 못했어. 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혼해야 되는 걸까? 상간녀가 의사야.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진료 봐주는 의사인데 내가 앞으로 그 병원을 어떻게 가? 거기서 이 아이를 어떻게 낳아? 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의외로 침착한 목소리로 남자들은 한 번쯤 그런 실수를 꼭 하더라. 잠깐일 거야. 다시 정신 차릴 거야. 김서방 애기 아빠잖아. 또 애기 낳으면 금방 괜찮아져. 지금 마음을 못 잡아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너도 아무 말하지 마. 그렇게 자기 애 버릴 만큼 매정한 사람 아니야. 엄마 말 들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라고 달래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 그 여자랑 계속 만나면 나 어떡해? 우리 애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런 말 하지도 마. 아빠 없이 애기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절대 안 돼. 김서방 보기보다 겁도 많고 이혼은 절대 못할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는 이혼의 이자도 꺼내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너도 마음 단단히 먹어. 라면서 제게 한 소리 하셨어요.
엄마 말대로 여기서 제가 물러나면 자연스럽게 이혼당할 게 뻔했고 시어머니 역시 저보다 의사 며느리를 더 반기실 거라는 생각에 정신을 단단히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남편이 일을 마쳤다면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어찌나 그 모습이 역겹던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끌어안으면서 제 배를 만지며 우리 아가, 오늘은 엄마랑 잘 놀았어? 아빠랑 아까 병원 갈 때 만났지? 근데 몇 시간 안 지났는데 우리 애기 잘 있었나 궁금하네? 라면서 애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소름 돋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 차 키 안 가지고 나갔던데 회사 어떻게 갔어? 라고 물었더니 어? 아, 안 그래도 아까 나와서 생각나더라고. 그냥 버스 타고 갔어. 어차피 버스 타도 금방인데 뭐. 라면서 대충 얼버무리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퇴근할 때도 버스 타고 왔어? 아니, 내가 아까 당신 뛰어나갈 때 따라 나갔는데 당신이 어디 갔는지 잘 안 보이길래. 라고 말했더니 날 따라 나왔어? 아, 나 급해서 얼른 뛰어갔지. 당신이나 불렀는지 알았으면 당연히 멈췄지. 근데 당신 앞으로 그러지 마. 몸도 무거워서 힘든데 뭐 그렇게까지 해. 그냥 두고 갔으면 두고 갔나 보다 하면 되는 걸 괜히 힘들게 따라 나오지 마. 라면서 저를 배려하는 척 하더라고요. 말만 들었을 땐 정말 100점짜리 남편이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같이 병원을 갈 때가 돼서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갔는데 그 여자와 바람 피우는 걸 알고 나니 별게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발밑으로는 둘이 툭툭대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은근슬쩍 손을 스치며 스킨십을 하더라고요. 그날도 검진을 하고 시어머니가 밥을 먹으러 오라길래 시댁으로 갔는데 웬일인지 한상 크게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많이 먹어라. 너 임신하는 동안 맛있는 것도 많이 못 챙겨줘서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해줄까 싶어 솜씨 발휘 좀 했다.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집에 싸가. 어차피 이거 남으면 다 버려야 되니까. 부지런히 먹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우유 한 잔 마시고 한 끼도 못 먹었던 터라 정말 배가 터질 때까지 계속 먹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왜 이렇게 허겁지겁 먹어? 체하겠어. 라며 저를 말렸지만 남편 말은 귀에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시어머니에게 받는 밥상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았고 어쩌면 출산 전에 먹는 최후의 만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가 터질 때까지 음식을 입에 집어넣고 집으로 돌아와서 먹은 음식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제가 변기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순간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여자를 만나러 나간 거겠죠. 저는 그렇게 화장실 바닥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제 신세가 너무 불쌍해서 한참을 그렇게 울어댔네요. 겉으로 티는 안 내려고 노력했지만 제 성격상 숨긴다고 숨겨질 게 아닌 것 같았고 남편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챈 것 같은 것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바람을 피우던 그 사람이 점점 과감해지는데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여의사를 아파트 앞에서 몇 번을 만난 걸 보면 모른 척 눈 감고 있는 저를 두 사람이 조롱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게 한상 차려 먹인 시어머니는 그 뒤로 연락이 없으시다가 출산을 한 달쯤 앞둔 그때 집에 공사를 해야 된다며 저희 집에서 일주일 정도 시간을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불편했지만 딱히 제가 거절할 수도 없어서 어머님과 뜻하지 않는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둘만 있는 게 어색하기도 해서 저도 밖으로 나돌고 어머님도 산책을 가시는지 한동안은 집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어찌어찌 시간을 보내고 어머님과 보내는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출산 예정일을 한 달 앞두고 있던 때라 제가 그날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한 이틀 전쯤부터인가 이상하게 어머님이 평소답지 않으셨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좀 어때? 너 몸은 어떻고? 여자가 아이를 가지면 참 힘들어. 남자들이 그런 거 뭘 알겠어. 우리 둘 다 여자니까 말하는 거지만 남자들은 가끔 보면 좀 머저리 같지 않아? 쟤도 헛똑똑이야.
에휴, 우리 며느리가 애기 낳고 나면 얼마나 힘들고. 그래도 친정엄마가 애기를 잘 봐주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다. 그치? 사돈 어른도 참 인품이 좋으셔. 라면서 평생 하지도 않던 저희 집 얘기나 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혹시나 남편이 어머님한테 상간녀가 생긴 걸 말했나, 그 여자가 의사라는 걸 말했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어머님답지 않게 행동을 하니 저런 친절함에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침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아침부터 똥 마려운 개처럼 안절부절 못하시는데 저까지 다 불안하더라고요. 어머님 왜 이렇게 가만히 못 계시고 계속 왔다 갔다 하세요? 불안해 죽겠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세아가, 너 혹시 오늘 약속 없니? 평소에는 맨날 밖에 나가던 애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집에만 붙어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 집에 제가 있는 게 이상해요? 오늘 날도 너무 춥고 이상하게 배가 땡겨서 나가기 싫어요. 자꾸 졸리기도 하고요. 라고 얘기했더니 시계만 계속 보시면서 그래도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라. 1시간 아니 2시간만 산책하고 와. 아니면 너 좋아하는 친정 가서 하루 자고 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안 하셔? 사돈도 참 매정하시네. 딸 보고 싶단 말도 안 하시고. 라면서 횡설수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분명 시어머니는 남편의 상간녀의 존재를 알고 있고 오늘 그 여자가 집에 온다는 사실을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행동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왜요, 어머니? 집에 손님이라도 오시나요? 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죠? 라고 도발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저를 쳐다보시더니 아니, 내 친구가 온다는데 너한테 좀 미안하잖아. 우리 집 공사만 아니면 내가 우리 집으로 부르면 되는데 하필 공사라. 하여간 걔는 날도 많은데 왜 하필 오늘밖에 시간이 안 된다는 거야. 걔가 좀 많이 바빠. 그래서 쉬는 날을 정할 수가 없다더라. 그러니까 너가 이해 좀 해줘. 라면서 발을 동동 구르시더라고요. 저는 소파에 딱 붙어 앉아서 저 못 나가요. 오늘 날씨도 너무 춥고 지금 배 아파서 방에 누워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제 손목을 잡으시더니 좀 나가라면 나가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시애미가 나가라잖아. 좀 제발 나가라. 하면서 갑자기 제 등을 밀치시더니 집 밖으로 내쫓으시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진짜. 저 나가기 싫다고요. 저 못 나가요. 이거 놓으세요. 라면서 등을 떠미는데 도저히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은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신발을 집어던지셨고 저는 그렇게 잠옷만 입고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어머님 문 여세요. 저 다 알아요. 그 의사 오기로 한 거죠. 저 그 사람 바람난 거 다 안다고요. 어머니 제발 문 좀 여세요. 저랑 얘기 좀 해요. 라면서 문 앞에 서서 찬바람을 맞으며 어머님을 계속 불렀습니다. 제가 서럽게 울어제끼자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집안에서 가. 제발 좀 가 있어. 내가 손님이 온다고 몇 번을 말해. 네가 만나봤자 좋을 거 없는 사람이야. 때가 되면 부를 테니까 제발 가 있어라, 제발. 하면서 절대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죠. 제가 벌벌 떨면서 문을 두드리자 옆집 아줌마가 나와서는 세댁, 이거라도 입어. 어쩜 사람들이 저래. 아이고 못 살아. 이거라도 입고 친정으로 가. 어차피 그렇게 문 두들겨 봤자 저 옆편네 절대 문 안 열 것 같아. 감기 걸리기 전에 친정으로 가. 라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친정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저는 펑펑 울며 옆집 아줌마가 챙겨준 옷을 입고 아파트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남편의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남편은 저를 봤을 텐데 그냥 쌩하니 지나가는 걸 보니 옆에 그 여자가 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한가운데 서서 남편의 차를 바라봤고 역시나 그 여자의 허리를 감고 집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고 지금 그 집에 쳐들어가서 난리를 피운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돈 한 푼도 가지고 나오지 못해서 버스도 탈 수 없던 저는 집 앞 슈퍼에 가서 전화를 빌려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 나 좀 데리러 와줘. 나 지금 아파트 앞 슈퍼야. 제발 아무것도 묻지 말고 나 데리러 와줘. 라면서 펑펑 울었네요. 그렇게 저는 엄마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가족들은 제게 그날의 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주 뒤 저는 예정보다 일찍 아이를 낳았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니나 남편에게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아기를 낳았고 육아로 정신없던 그때 3개월쯤 지났을까 저희 친정집으로 이혼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와중에 합의이혼이라니. 절대 용납할 수 없었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상간녀 소송을 하고 남편과 그 여자에게 위자료를 받고 그제야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네요. 그렇게 아이 돌 때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도 남편은 제때 양육비만 보낼 뿐 아이를 만나고 싶다거나 보고 싶다거나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연락도 한 통 없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몇 번이나 친정엄마가 팔을 걷으며 그놈의 집구석은 어찌 그리 예의가 없다니? 지 새끼가 나왔는데 자식 얼굴 한번 안 보러 와? 의사 며느리가 그리 좋다더냐? 이 핏덩이가 궁금하지도 않아? 어휴 망할 놈의 집안 애초부터 내가 알아봤어야 됐는데 나쁜 놈들. 진짜 천하의 나쁜 놈들. 이라며 매일 밤 저주를 퍼부었지만 또 그들끼리는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으니 연락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양육 문제 때문에 남편과는 가끔 연락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의사랑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창하게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고 그냥 약소하게 가족끼리 올렸다는 알고 싶지도 않은 얘기를 제게 짓거리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제때제때 양육비나 보내라고 소리만 질러댔네요. 그렇게 남편을 만나고 집에 돌아오고 나면 아이를 혼자 키우려면 전업주부로 살 순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백반집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는데 식당에서 일을 하다 보니 요리를 하는 게 적성에 맞더라고요. 따로 가게를 차릴까 생각을 하다가 그건 너무 판을 벌리는 것 같아서 아는 언니랑 같이 작게 반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볼품없던 저희 사업이 엄마들 사이사이 소문이 퍼졌는지 판매량이 점차 늘기 시작했고 꾸준히 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 나름 업계에서는 자리를 잡아 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절반 이상이 은행 빚이었지만 너무 뿌듯하고 살아있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을 받아 저와 언니는 사업 규모를 키웠고 10년 정도 일을 했을 때는 저희 회사의 공장까지 열 수 있게 됐죠. 연 매출로는 업계에서 5위 안에 드는 회사가 됐고 공장의 직원과 사무실 직원까지 하면 100명은 좋게 넘는 직원이 근무할 정도로 나름 유명 회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초등학교를 입학했고 저는 비록 워킹맘이었지만 다행히도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셔서 일하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자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걸었잖아. 라면서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꺼낸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기분 더럽네. 이 새끼 왜 회사까지 전화하고 지랄이야, 지랄이. 라고 저 혼자 중얼거렸더니 옆에 앉아있던 언니가 전 남편? 야, 걔 웃긴다. 왜 이제 와서 그런데? 그 여의사랑 헤어진 거 아니야? 진짜 웃긴 새끼다. 라면서 같이 욕을 해줬지만 찝찝한 기분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 저희 회사 여비서가 저를 찾아와서 사장님, 손님이 오셨는데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라면서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라고? 우리 엄마가 회사를 왜 찾아와? 라면서 접견실로 갔더니 세상에 그 자리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바로 뒤로 돌아섰는데 방문을 열면서 세아가 잠깐만 얘기 좀 하자. 라면서 저를 잡으러 뛰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팔을 뿌리치며 우리가 무슨 할 얘기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그 사람한테 전화 와서 저 진짜 기분 더럽거든요? 두 사람 왜 이래요? 저한테 무슨 할 말이 있는데요? 라고 소리 질렀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왜 이러시는 건데요? 라고 얘기한 순간 그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너 그렇게 쫓아내고 나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잠잔 적 없다. 그날 내가 한 일 잘못한 거 알아. 그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그땐 내가 미쳤었나 보다. 의사라는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내가 미쳤었어. 제발 나 좀 용서해다오. 라면서 갑자기 제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무슨 용서요? 이제 와서 뭘 용서해요? 제가 용서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어요? 의사 며느리 평생 끼고 사시면 되잖아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데요? 저 진짜 궁금해서 그래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더니 의사는 우리 집에 안 맞는 며느리야. 너같이 수수하고 혼자 자수성가하는 자립심 강한 여자가 우리 애랑 잘 어울린다는 거 너도 잘 알잖니? 그리고 우리 손녀도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10년 동안 단 한 번을 못 봤다. 아무리 그래도 나를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래도 내가 할미인데 어떻게 얼굴도 못 보게. 라면서 개소리를 짓거리길래 이거 봐요, 아줌마. 그 입 다무세요. 어디서 감히 손녀래? 제 애기는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당신네 집에 어울린다는 그 말 다시는 하지 마세요. 나 자다가도 그날 일만 생각하면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잠이 다 깨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면서 저는 그 여자를 일으켜서 등을 떠민 뒤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여자는 수경아, 내가 잘못했어. 수경아, 나 한 번만 용서해줘라. 우리 가족 한 번만 다시 받아줘. 제발 부탁이다. 내 죽기 전에 소원이야. 라면서 울부짖었지만 저는 돌아보지도 않았네요. 그 자리에서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네 애미 당장 데려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정신머리를 어디다 처박았길래 내 놈의 집구석 인간들은 남의 업장에서 행패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끌고 가. 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종종 제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곤 했습니다. 그 여자랑 이혼을 했다. 그 여자한테 우리 식구가 당했다면서 의사라는 명분으로 어머님과 자기를 무시했다나 뭐라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그때마다 제가 너무 그립고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 만삭인 임산부를 맨발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저를 찾는 건지.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를 생각하니까 손이 벌벌 떨리네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성격이 많이 거칠어져서 그런지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희 회사를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저 정말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 부르려고 했는데 더 개망신을 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아직도 가슴에 안으로 남네요.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렇게 자립해서 제 나름대로의 인생을 개척하고 나니 여자 혼자서도 뭐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요즘입니다. 저는 제 딸에게도 결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선택일 뿐이지 필수는 아니니까. 네 인생은 네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늘 얘기하죠. 혹시나 이 사연을 듣는 싱글맘 분들이 계신다면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인생라디오 사연글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참여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